여러분, 혹시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조금씩 깎아먹고 계신 건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80, 90세가 넘어서도 머리는 맑고 걸음도 가볍고 병원에 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이보다 훨씬 더 피곤해 보이고 감기와 염증, 온갖 통증에 시달리면서 지내죠. 운이 좋아서 그런가? 타고난 체질이 좋은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더 큰 차이는 매일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수십 년째 똑같은 위생 습관을 따라합니다. 샤워하고 양치하고 대충 로션 바르고 이 정도면 깨끗하지 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 어른들이 대부분 제대로 씻지 않는 5가지 부위가 있고 이 부위를 소홀히 하면 만성염증, 반복되는 감염, 심지어는 심혈관 질환, 당뇨 합병증, 인지기능 저하 같은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5가지만 조금 더 신경 써도 면역력, 혈액순환, 에너지, 수면의 질, 균형 감각까지 전반적인 건강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5가지 신체 부위와 이 부위들을 하루 몇 분만 신경 써서 관리했을 때 건강과 노화 속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비싼 제품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집에 이미 있는 도구와 딱 몇 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대신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입냄새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균형 감각과 걸음걸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잔 통증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것까지 몸이 보내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더 길고 더 건강하고 더 편안하게 만드는 정보를 꾸준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많은 분들이 평생 제대로 안 씻고 사는 부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혀입니다. 먼저 집 청소를 떠올려 보세요. 싱크대, 식탁, 바닥은 자주 닦는데 눈에 잘 안 보이는 한 구석을 계속 안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때, 먼지, 세균이 겹겹이 쌓이겠죠? 그게 바로 우리 입안에서 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혀는 말하고 삼키고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근육일 뿐만 아니라 세균이 가장 잘 달라붙는 표면이기도 합니다. 혀의 울퉁불퉁한 돌기 사이에는 700종이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균도 있지만 염증과 입냄새, 전신질환을 일으키는 균도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균이 단순히 입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약해지고 미세한 상처와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그 틈을 통해 혀 위 세균이 혈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보면 입안 세균과 심혈관 질환, 당뇨 합병증, 호흡기 감염 같은 문제들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혀에 이끼처럼 끼는 백태가 심하면 맛을 느끼는 능력도 둔해지고 면역력에도 부담을 줍니다. 혀는 말 그대로 몸 전체로 들어가는 공기와 음식의 필터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를 거의 평생 안 닦고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혀를 제대로 닦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혀 클리너 또는 혀 스크레이퍼를 사용해 주세요. 약국이나 드러그 스토어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고 칫솔로 혀를 문지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거울을 보고 혀를 쭉 내민 상태에서 뒤에서 앞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먼지가 쌓인 책상을 부드럽게 닦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이 동작을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하면
하얗거나 노란 얇은 막이 벗겨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게 바로 세균과 음식 찌꺼기, 죽은 세포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물로 여러 번 헹구거나 필요하다면 알코올이 너무 강하지 않은 부드러운 가글을 사용해 마무리합니다.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는 아침 식사 전에 해주세요. 밤새 쌓인 세균을 먼저 제거하고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는 자기 전에 양치와 함께 가볍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전체 과정은 3분이면 충분합니다. 혀를 이렇게만 관리해도 생각보다 큰 변화들이 생깁니다. 첫째, 맛이 또렷해집니다. 혀 위에 끼어있던 막이 제거되면 커피, 과일, 반찬의 맛이 훨씬 선명하게 느껴졌다고 말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둘째, 입냄새가 줄어듭니다. 만성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혀입니다. 이를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혀를 안 닦으면 냄새가 남습니다. 셋째, 면역에 걸리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입안 세균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싸워야 할 대상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몸은 다른 중요한 곳에 더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7세 김순애님은 수십 년 동안 혀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입냄새가 조금 있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몇 달간 혀 클리너를 꾸준히 사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 맛이 훨씬 살아났고 치과에서도 잇몸 상태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1세 박상배님은 평생 이를 열심히 닦았지만 입냄새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분에게 칫솔 말고 혀부터 닦아보자 하고 권했습니다. 딱 2주가 지난 뒤 본인도 놀랄 정도로 입냄새가 사라졌고 대화할 때 입을 손으로 가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혹시 구역질이 잘 나는 분이라면 혀의 맨 뒤부터 시도하지 마시고 중간 부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뒤로 범위를 늘려가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렇게 혀만 제대로 관리해도 우리 몸 전체에 가는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오늘 드릴 5가지 중 첫 번째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발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고생하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바로 발입니다.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걸을 수 있게 해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샤워할 때 발을 대충 물에만 담그고 어차피 물이 닿았으니 깨끗해졌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런 습관이 쌓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무좀이나 곰팡이 감염이 생길 수 있고 작은 상처가 덧나서 궤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 순환 문제로 인한 부종이나 저린 느낌이 생길 수도 있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낙상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발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발은 우리 몸 전체 뼈의 4분의 1이 몰려있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로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의 신호도 발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발이 자주 붓거나 항상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부색이 붉게 변하거나 검게 보이거나 너무 창백하게 보이는 부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화끈거림이나 저림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심장이나 혈관, 신경계에 이상이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씻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단순히 샤워할 때 바닥에 흐르는 물에 발을 슬쩍 담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선 미지근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거나 상처가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따뜻하지만 너무 뜨겁지 않은 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수건이나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발등, 발바닥, 발 옆면을 차례로 닦고 가장 중요한 발가락 사이도 하나씩 벌려가며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블라인드 먼지를 칸칸이 닦아내듯이
발가락 사이도 칸칸이 닦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욕조나 샤워실에 놓을 수 있는 작은 의자나 스툴을 사용해서 넘어질 위험 없이 앉아서 천천히 씻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씻는 단계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말리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설거지한 그릇을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로 바로 찬장에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와 세균이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발도 똑같습니다. 발을 씻은 뒤에 발가락 사이에 물기가 남아 있으면 곰팡이와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발을 제대로 말리려면 이렇게 해주세요. 먼저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을 사용합니다. 발등과 발바닥을 먼저 말리고 그 다음에 발가락을 한 개씩 살짝 들어 올려 사이사이를 톡톡 눌러가며 물기를 제거합니다. 절대 거칠게 문지르지 마세요.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면 오히려 세균이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보습과 매일 점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 피부는 더 쉽게 건조해지고 갈라집니다. 이 갈라진 틈은 염증과 감염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 후에는 발등과 발바닥에만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는 로션을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이 오래 남으면 곰팡이가 더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을 보면서 매일 이런 신호들을 한 번씩 체크해 주세요. 새로 생긴 색깔 변화는 없는지, 붉거나 검은 반점은 없는지, 잘 낫지 않는 상처나 갈라진 곳은 없는지, 만져도 감각이 둔하게 느껴지는 부위는 없는지, 평소와 다른 붓기나 열감, 통증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면 설마 괜찮겠지 하고 버티지 마시고 정형외과나 내과, 피부과에서 한번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은 우리가 평생 서 있고 걷게 해주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약해지면 허리, 무릎, 엉덩이, 자세, 심지어 심장 건강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면역과 해독 시스템과도 깊이 연결된 곳입니다.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대부분 겨드랑이라고 하면 땀, 냄새, 데오드란트 정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겨드랑이에는 몸의 노폐물과 균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림프절, 즉 림프노드가 몰려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몸속의 노폐물과 세균을 걸러내고 면역 세포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정수장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을 제대로 씻지 않거나 강한 향의 제품만 계속 덧바르게 되면 땀과 각질, 세균, 데오드란트 찌꺼기들이 모공과 피부를 막게 됩니다. 그러면 가려움, 붉은 발진, 만성적인 냄새가 생기고 심하면 염증이나 고름이 잡히는 종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겨드랑이 가려운 건 당연한 거지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겨드랑이는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먼저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 부위를 충분히 적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공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그 다음에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은 순한 비누와 부드러운 수건이나 스펀지를 사용해서 씻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원을 그리듯이 그리고 방향을 바꿔가며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사이로 세균이 더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지만 꼼꼼하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누 거품이 조금도 남지 않도록 물을 여러 번 흘려보내며 충분히 헹궈주세요. 겨드랑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기를 제대로 말리는 것입니다.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톡톡 두드리듯이 말려주세요. 여기서도 세게 문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뒤에 12분 정도는 그대로 두고 공기에 자연스럽게 말리는 시간을 주세요. 바로 데오드란트를 바르기보다 피부가 한번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자극이 줄어듭니다. 또 겨드랑이 안쪽을 만졌을 때 림프절이 덩어리처럼 느껴지면서 특별히 아프거나 평소보다 훨씬 크게 부어있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겨드랑이 주변의 림프절은 우리 몸의 배수해독 시스템입니다. 이 주변을 깨끗하고 자극 없이 유지해주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의 면역 시스템이 훨씬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하루에 2만 번 이상 사용하면서도 거의 관리하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코 비강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 숨을 쉽니다. 그런데 그 공기가 지나가는 필터, 바로 코를 얼마나 관리하고 계신가요? 코는 단순히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가 아니라 먼지와 세균, 알레르겐을 걸러내고 공기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들고 폐와 뇌로 더 좋은 산소가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아주 정교한 공기 정화 장치입니다. 하지만 코 안이 계속 막혀 있고 건조하고 염증이 있는 상태로 방치되면 만성 코막힘, 콧골이, 수면의 질 저하, 잦은 감기와 호흡기 감염, 산소 공급 저하로 인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화와 함께 코점막의 방어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코 위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코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아침에 얼굴을 씻을 때 코 주변을 따뜻한 물로 가볍게 씻어주세요. 콧구멍 주변에 묻어있는 분비물과 먼지를 먼저 제거하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리식염수 스프레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스프레이는 코 점막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먼지, 알레르겐, 건조한 분비물을 부드럽게 씻어내줍니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만성 코막힘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깊은 세척이 필요하다면 코 세척기나 네티팟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지만 방법만 익히면 비강 깊은 곳의 분비물까지 부드럽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 흡입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샤워를 하면서 깊게 숨을 쉬거나 뜨거운 물을 대야에 받고 수건을 머리에 덮은 뒤 코로 천천히 스팀을 들이마시면 딱딱한 콧물이 부드러워지고 코가 훨씬 시원해집니다. 유칼립투스나 페퍼민트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더 상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자극이 너무 심하게 느껴진다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코를 푸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두 콧구멍을 한 번에 힘껏 푸는 것은 코점막에 무리를 주고 오히려 염증을 더 깊은 곳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한쪽 콧구멍씩 막고 다른 쪽을 천천히 부드럽게 푼 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코를 풀고 나서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또 건조함이 심할 때는 가벼운 보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조한 계절에는 코 안쪽이 갈라지고 피가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깨끗한 면봉이나 손가락에 아주 소량의 코코넛 오일이나 비타민 E 오일을 묻혀 콧구멍 안쪽에 살짝 발라줍니다. 단 너무 많이 바르면 답답하거나 이물감이 생길 수 있으니 정말 아주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를 이렇게 관리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빨리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숨쉬기가 훨씬 편해지고 콧골이나 밤중 코막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잠이 더 깊어지고 아침에 깨는 느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낮 시간대의 피로감이나 멍한 느낌도 줄어들고 알레르기 증상이 완화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9세 인정호님은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하며 먼지와 톱밥을 많이 마셔온 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코막힘은 그냥 내 팔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생리식염수 스프레이 사용과 가벼운 스팀 흡입을 습관으로 만든 뒤 몇 주 안에 누가 코를 열어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76세 이경희 님도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머릿속이 솜으로 가득 찬 것처럼 멍했는데 코 관리 루틴을 만든 뒤 머릿속 안개가 거친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숨을 얼마나 잘 쉬느냐가 하루 에너지와 집중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거의 한 번도 제대로 씻지 않는 부위, 바로 배꼽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샤워하면서도 배꼽은 대충 지나갑니다. 하지만 배꼽은 구조상 땀, 피지, 각질, 비누, 찌꺼기가 모이기 쉬운 작은 오목한 구멍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은은한 쉰 냄새나 곰팡내 같은 냄새가 나고 붉어짐, 가려움, 진물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8세 김영미님은 늘 약간 쉰 냄새가 난다고 느꼈지만 옷 탓, 비누 탓, 음식 탓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샤워할 때마다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씻고 물기를 완전히 말리는 습관을 들였더니 그냥 사라지지 않던 그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주변 피부도 더 부드러워지고 깨끗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호르몬 변화, 약물, 피부 재생 속도 저하 등으로 몸에서 나는 냄새와 피부 상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럴 때 작은 구멍 하나라도 깨끗이 관리해두면 전체적인 위생과 편안함이 훨씬 좋아집니다. 배꼽을 씻고 관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샤워 중에 먼저 미지근한 물로 배꼽 주변을 적셔줍니다. 그 다음 순한 비누를 손가락이나 면봉에 살짝 묻혀서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닦아줍니다. 이때 너무 세게 파지 말고 표면만 살살 문질러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줍니다. 샤워가 끝난 뒤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배꼽을 완전히 말려줍니다. 수건 끝으로 살짝 눌러가며 배꼽 안쪽의 물기까지 제거해주세요. 배꼽 주변에서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냥 더러워서만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붉고 따가운 느낌이 오래 가거나 노란색이나 흰색 분비물이 나오거나 심한 가려움과 통증이 계속된다면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부과나 내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작은 염증도 더 빨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일찍 확인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거의 신경 쓰지 않지만 건강에는 매우 중요한 5가지 부위를 살펴봤습니다. 혀, 발, 겨드랑이, 코, 그리고 배꼽. 이 5곳은 하루에 몇 분만 신경 쓰면 되지만 세균과 염증,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 면역과 혈액순환을 돕고 입냄새, 채취, 가려움, 통증 같은 불편을 줄이고 숨쉬기, 걷기, 자는 동안의 회복까지 전반적인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숨은 건강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런 습관들이 병원 진료나 약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질환이 있거나 통증, 붓기, 열감, 이상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습관의 차이가 10년, 20년 뒤 건강 상태를 크게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위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더 깊게 다뤄야 할지 함께 정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